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의 김종석입니다. 장마 때문에 전국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비가 오는 것일까요? 우리 증시 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0.7%와 0.6%대의 현재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는 1730선대로 밀려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500선이 무너지면서 현재는 498선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영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기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도 한번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상황 저희가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7거래일 연속의 상승세를 접고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실적 호재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국내 증시 경기도나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현재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봅니다. 현재 코스피는 12포인트 내리면서 173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51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장중에는 잠시 빨간불을 켜두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하락세입니다. 이러한 시장 분위기 외국인이 팔고 있나 하실 텐데요. 또 그건 아닙니다. 수급상을 체크해봅니다. 외국인 여전히 매수 우위 차지하면서 2,700억 원 정도 사주고 있고요. 개인도 800억 원 넘는 물량 매수하고 있지만 오늘 기관의 매도 물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관이 2,700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 쪽에서는 투신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3포인트 내리면서 498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503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504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개인의 매물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현재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봅니다. 개인이 강하게 매도하고 있는데요. 14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115억 원, 외국인이 소폭 18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지만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락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 여전히 하락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1원 80전 내리면서 1,200원 7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날 미국 달러화가 제조업 지표 부진에 따라서 경기도나 우려감의 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유로화는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에는 하락 압력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주들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고 있고요. 인도에서 철광석 수출 금지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상대적인 호재로 작용하면서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1.6% 오르면서 50만 원 가까이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강판이 5% 오르면서 오늘 신고가 다시 경신했습니다. 세아베슬 역시 1.2% 오르면서 장중에 신고가를 다시 경신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화학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빨간불을 킨 종목들이 더 많은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두드러지는 상황인데요. LG화학 오늘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차트상의 나머지 종목들도 강보합에서 7%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이 불어온 훈풍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주들인데요. 전반적인 시장 성장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제였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LG화학의 2차 전지 공장을 방문했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LG화학 역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OCI 머티리얼즈가 1.8% 그리고 LNF가 3% 오르면서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증권주들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다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우증권과 한국금융지주만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차트상에는 나머지 종목들 파란불 키면서 혼조세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 자동차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물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인데요. 현대차의 낙폭이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4.3% 큰 폭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어제 현대차 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을 발표한 이후에 파업 수술을 밟고 있다는 소식에 큰 폭으로 낙폭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상인 나머지 종목들 기아차가 2% 내리고 있고요. 성우하이텍이 4.5% 큰 폭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구간 현재 외국인들 여전히 매수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세가 나오고 있지만 소신 쪽을 중심으로 한 펀드 판매가 지수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구간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최지식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틀 연속 약세장입니다. 좀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시장 상황 약간 불안하게 전개가 되고 있죠. 오늘장 특징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5일선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미국 증시 헌조세 마감과 경기 모멘텀 둔화에 따른 중국 증시의 연속 하락, 주말을 앞둔 차실현 욕구 점증, 기술적 피로감 등으로 소폭이지만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7일 연속 순매수를 하면서 수급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건설주, 철강주, 화학주가 뚜렷하게 상승 중에 있고 건설주는 대림산업 주도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주와 자동차주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포지션 측면에서 약간 반대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는 외국인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만큼 또 기관 쪽에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펀드 환매 압력이 좀 들어오는 것으로 여러 가지 뉴스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 한번 저희가 분석을 내려보도록 하죠. 네, 최근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큰 폭을 매도세를 보이는 연속적 7일 연속 순매수 중에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안정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 매수세는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가들은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펀드 환매 그리고 1750선 이상의 고점 경신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 점증 이런 부분 때문에 기관 중에서 투신이 매도를 타겟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좀 각기 다른 양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실적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실적 장세가 이미 끝난 게 아닌가라는 성급한 그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전체적인 2분기 실적 자체가 이 코스피 전체적으로 미치는 시장 모멘텀 측면에서는 당초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주 측면에서는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종목들이 LG화학이라든지 삼성전기 이런 일부 종목들로 나오지만 전체 시장 측면에서는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분간 업종 전체보다는 개별적인 실적 호전과 저평가, 기타 모멘텀을 고려한 대응이 유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실적 등 향후 실적 전망이 중요한데 최근에 하반기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의 둔화로 인해서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가 작용하면서 현재 3분기 영업이익은 삼성전자와 한국전력을 제외하면 2분기보다 오히려 적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기준으로 이제 증가할 모멘텀 역시 2분기와 3분기 등 2개 분기 연속으로 실적 증가율 자체도 하향세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은 이렇게 크게 갖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3분기 이후에 수요가 둔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예전에 한번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재고가 점차 쌓이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고 이 때문에 국내 자동차 관련주들도 약간 조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공교롭게 오늘 또 현대차를 비롯해서 이 많은 수의 이 자동차 관련주들이 급락하는 그런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파업부터 시작해서요 리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망을 한번 저희가 내려보도록 하죠. 네. 전반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적이 대폭으로 호전되는 업종인데요. 하지만 오히려 실적 시즌 들어와서 오히려 고점을 경신하지 못하고 최근 저점을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건설 인수설로부터 촉발된 현대차 주가의 최근 조정이 현재는 자동차의 리콜 소식과 그리고 노조의 파업 우려 부분으로 인해서 크게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센티멘트 측면에서 좀 불안한 모습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국 시장의 판매 가격 상승률이 계속 가파르게 전개될 것이고 그리고 이러에 따른 실질 향상이 기대된다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자동차 섹터를 담당하는 당사 하우스비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오늘이 금요일이고요. 다음 주를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죠. 네, 어제 오늘 단기적으로 숨 고르기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숨 고르기 상황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 중심으로 한 국내 수급 호조와 그리고 2분기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미국 증시에도 아직 남아있는 점은 추가 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후반부터는 유럽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에 따른 좀 변동성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올 하순에는 경기 둔화 지표가 다시 발표되면서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 관점을 갖되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좀 일정 부분 현금을 가져가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 투자전략부의 최재식 팀장과 함께 현재 시황 그리고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연이은 하락에 이어서 7거래일 연속 상승. 일단은 현재 위치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함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경제 지표 또한 좀 복잡하게 나오면서 시장에는 악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 쪽 움직임 저희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자 심리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부진하게 나오고 또 고용 지표는 호전됐는데 물가는 하락되고 지표상으로는 좀 중립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투자 심리가 그다지 좋게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가 하락을 긴축에 대한 완화가 아닌 그 디플레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식하는 그런 모습 나왔고요. 재료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좀 틀린데 어제는 좀 안 좋게 해석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투자 심리가 그런 위축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JP 모건의 실적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었는데요. 사실 이것도 겉모습일 뿐이지 내용 면에서는 사실 기대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릴 때 JP 모건 같은 금융주는 세부 내용을 좀 뜯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뜯어보면은 실질적인 개선의 카드 부문의 요인이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 충당금이 환입됐다 일회성 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좋아진 그 요인이 일회성 요인이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가장 중요한 IB 부문의 부진 쪽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 우려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향후에 경기 둔화되는 상황이고 또 어제 통과된 금융개혁법에 또 영향을 받을 테니까요.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해서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JP모건 어제 강보합 정도 수준이었고 또 음봉으로 그래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막판에 그나마 떨어졌던 것이 원위치되는 다우지수가 원위치되는 그런 상승 원동력은 골드만삭스의 사기 혐의 소송 판결이 막판에 소식으로 전해져서 골드만삭스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장 막판에 숏 커버링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어제의 모습을 좋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안 좋은 경제 지표하고 좋은 기업 실적이다. 이렇게 혼조세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약보합 시세였지만 내용면을 좀 따져보면 약보합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좀 부실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대로 미국 증시 장중에 1% 넘게 밀리기도 했었죠. 상당히 좀 불안하게 전개가 됐었고 국내 시장도 이와 동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0.7% 내리면서 1740선 아래로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장이 장 초반에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불투명한 전망이 나오고 또 그 이후에 10시 반 이후에는 또 중국 증시가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아침 개장부터 여태까지 계속 안 좋은 모양으로 흘러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T 기업 이익이 3분기까지 지속될 것이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이미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한 시점이고요. 특히 수급 쪽을 한번 본다면은요, 6월 21일 이후에 하이닉스 수급을 살펴보면은 그다지 이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관이 그동안에 1,900만 주나 매도를 하고 외국인 역시 마찬가지로 1,000만 주를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또 차별화 장세에서 하이닉스는 계속 안 좋은 모습으로 역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차별화 장세이기 때문에 수급 요인 분석은 기본적으로 체크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3분기가 만약에 좋다 하더라도 2분기보다 또 얼마나 좋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하이닉스뿐만의 문제는 아니죠. 전체 IT 업종의 문제고 지금 주도주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공통된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업종 지수도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을 보면은 가장 많이 내린 업종 쪽에 속합니다. 한 1.7% 내렸고요. 운수 장비가 한 2% 넘게 내렸는데요. 파업이나 리콜 소식으로 또 현대차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운수 장비 업체가 운수 장비 업종이 가장 많이 하락한 그런 업종입니다. 지수상으로 봐도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증시의 모습인데 이러한 주도주가 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봤을 땐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종합지수의 모양새인데요. 펀더멘털적 요인하고 모멘텀 측면을 봤을 때는 상승 요인이 강력하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같이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쪽을 보면은요, 5월 이후에 하락 추세선 저항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물량 부담도 있죠. 농업은행 상장 이후에 물량 부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 쪽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이 이제는 전저점을 또 확인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들어서고 있습니다. 결국 전저점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 쪽에서 날라오는 그런 악영향이 한국 시장 쪽으로 또 지속적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다다음 주 월요일에 나타나는 그 경기 선행지수가 과연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다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중국 쪽에서는 또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약간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의 흐름을 놓고 봐도 전고점 돌파 이후에 이제 박스권 돌파가 됐는지 이 확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 텐데요. 5일 이동평균선이 1744포인트고요. 4월의 고점하고 최근에 고점을 넘어선 그 6월의 고점을 잇는 그 박스권의 상단이 1735포인트입니다. 오늘 저점이 1737포인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5일 이동평균선은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이 1735포인트를 지키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지선이 확보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붕괴된다면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수급 쪽을 계속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프로그램 순차익 잔고 이번 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330억 매수 잔고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오늘 2,400억이나 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한다면 순차익 잔고가 이제는 거의 3천억 정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7월 7일 이후에 단기적으로 한 1조 6천억 정도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반면에 푸싱분 흐름은 여기에 도움이 안 되고 있죠. 오늘 또 2천억 넘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같은 기간 7월 7일 이후에 보면은 1조 2천억 넘게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투신권에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쪽의 원인을 놓고 보면 다 아는 얘기죠. 펀드 환매가 지속되고 있다 이 얘기인데요. 1750 박스권 돌파가 어느 정도 확인되는 과정에서는 당분간 이게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돌파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후행적으로 좀 개선이 되면서 펀드 쪽에 자금이 좀 유입될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지금같이 또 매물로 계속 투신권에서 매물을 내놓지 않을까 이 점도 약간 좀 불안스러운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 면에서도 전고점 돌파에 따른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경기 선행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 행보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밖에도 저희가 살펴볼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실적 시즌도 계속 이어질 테고요. 어떤 부분을 살펴볼까요? 네, 다음 주 일정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오늘 밤에 이제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심리 지수가 또 발표가 되고요. 다음 주부터 따져보면은 다음 주 초부터 목요일까지는 주택 지표, 가장 우리가 싫어하는 지표죠. 이것들이 또 가득 또 채워져 있습니다. 또 목요일에는 6월에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경기 정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미국 쪽에서의 움직임, 다음 주 목요일도 또 기대하기 힘들고 목요일까지도 좀 기대하기 힘든 그런 모습이죠.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기업 실적이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CT하고 제너럴 일렉트릭이 있고요. 다음 주는 실적 발표 거의 정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일에 IBM하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있고요. 20일에 골드만삭스하고 애플 또 우리나라의 LG화학이 있습니다. 21일 날 실적 발표가 거의 정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일에 모건 스탠리로 이어지고 22일 날 캐터필러가 또 비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22일은 우리나라에서 굵직한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 몰려있죠. 현대차도 있고 삼성전기,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다 몰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경제 지표 쪽을 보면은 부담감 가는 가지만 이제 좀 중요한 지표들
시즌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부터 계속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기업 실적 발표가 이렇게 밀집돼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핵심 기업들이 발표된다는 그런 점에서 화요일과 수요일 아주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결국 우리 시장에는 화요일 오후부터 또 수요일까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 중반 화요일 수요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더불어서 이제 한국의 주도주들이 실적 발표하는 다음 주이기 때문에 특히 박스권 돌파 이후에 조정에 들어선 증시에서 지수상으로 추가 상승인가 아니면 박스권 회귀인가 이 기로점에서 이 중요한 지수대에서 이제 재료와 실적 발표가 몰려있기 때문에 다음 주 중반은 이제 시장의 방향성 결정하고 더불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하고 시장 대응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저희가 진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이 여기에 힘을 약하게 보태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물이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수급 상황 진단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일단 현재 상황부터 저희가 진단을 내려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이제 투신권에서의 펀드 환매 물량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종합지수가 외국인들과 이 개인 쪽에서의 순매수가 확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10포인트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는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 2,870억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 개인 쪽에서는 890억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 기관 쪽에서만 2,880억의 순매도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투신 쪽에서 2,720억이 순매도입니다. 그리고 보험 쪽이 350억, 종금 쪽 70억, 기타법인 쪽에서는 이제 134억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여전히 이 종합지수상에 이제 1740포인트, 50포인트대까지는 어느 정도 이 박스권 상단부라는 인식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은 이제 31억의 순매수, 개인 쪽에서 140억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는 110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을 한번 살펴보니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기관과 외국인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SK에너지도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밖에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이 매매 상위 종목군들에 올라와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한쪽에서는 또 매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들 전기전자 쪽에서는 핵심 대장주 성격의 삼성전자, LG전자를 큰 폭의 순매수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울러 이제 포스코 쪽도 순매수가 가담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대림산업까지 순매수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향후 이 전체적으로 이익이 급감을 하거나 좀 둔화될 수 있는 종목들로 어느 정도 매도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상당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140만 주 이상의 순매도 흐름 보이면서 4.8%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아울러 이제 기아차와 현대차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외국인들은 기아차를 상당히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28만 6천 주의 순매도 흐름 보이고 있고 SK에너지와 우리금융 그리고 LG까지 순매도를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기관들 쪽에서의 그 순매수 흐름 금액상으로는 큰 금액이 유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탄탄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는 옐로칩 중심의 매수 이러한 쪽이 눈에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과 LG화학 그리고 SK에너지, LG, STX 페노션을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순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LG 디스플레이 상당히 좀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리고 현대차와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아차 등으로 이제 순매도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계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늘 특히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오늘 전반적으로 이러한 종목들 상승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포스코, STX 페노션, 대림산업, 현대제철, LG 하우시스까지 동시 순매수가 가담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100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이제 STX 페노션과 현대제철 쪽으로 20억, 30억대의 그 순매수가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기관과 외국인 동시 순매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군들 움직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테크인, CJ제일제당, 대우증권, S1 이렇게 해서 4종목을 살펴봤었는데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는 장중에 또 연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어떤 움직임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지 4종목 살펴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월요일 날 삼성테크인을 말씀을 드렸고, 화요일은 CJ제일제당, 수요일은 대우증권,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S1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요, 말씀을 드리겠는데, 삼성테크인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장대 양봉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다가 오늘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봉 패턴은, 여러분들께서 좀 주시를 좀 해줘야 되는 하나의 이 차트 패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일 장대 양봉의 절반 정도 위의 수준, 단봉 수준의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꺾였다라고 볼 수는 없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거래량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십자봉 형식의 단봉으로 전일 장대 양봉의 그 50% 수준 내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다음 주 초에 이러한 이제 삼성테크인의 종목이 양봉을 형성한다 이러면은 5일 추세선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러한 패턴의 모습이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10만 6천 원부터 9만 5천 원까지 하향 분할 매수하실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크게 매수를 할 기회는 없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초반에 순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다소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시고요, 추가 매수를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어느 정도 이 양봉 형성이 가능하다 이러면 적극적인 트레이딩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J제일제당을 이제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차트가 무너지는 하나의 비석형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모양새를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양새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테크인과의 그 차트 패턴이 유사한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정도의 그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고점 그리고 이제 그 이틀 동안의 단봉 형식의 이 음봉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래량이 많이 죽었다라는 점에서 일단 하락 추세는 전환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패턴은 장대 양봉 나온 이후에 단봉 형식으로 4일에서 5일 정도 쉬어갔다라는 패턴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다음 주 월요일 정도를 봤을 때는 이제 손절 라인은 조금 짧게 잡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만 6천 원 정도가 하회하게 되면 24만 6,500원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가 하회하게 되면 일단 고점 인식을 받는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만 6,500원 정도가 하회되면 일단은 현금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이 지지가 된다. 그러면은 매수를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이제 그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게 대우증권이죠.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이제 순환매 성격상 마지막 패턴의 이제 그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틀 동안의 그 강한 그런 흐름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 오늘 100원 마이너스로 해서 어느 정도 이 그 슈팅스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많이 다운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중 고점이 이제 나왔고요. 연중 고점도 좀 다소 나온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23,900원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여전히 이제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2,500원에서 23,000원까지 이렇게 분할 매수하실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23,050원이 지금 적용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눌림목 조정을 받게 되면은 어느 정도 추가 매수하시는 그런 적정한 이제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동종목이 만약에 빠져서 시작을 한다 이러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양봉 형성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는 쪽이 낫겠다는 판단이고요. 전일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S1입니다. S1도 마찬가지 차트 패턴입니다. 일단 장대 양봉 뒤에 나오는 단봉 형식의 십자봉 이러한 부분은 쉬어가는 코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56,000원에서 56,600원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일에 이제 굉장히 좀 많이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짝 내려누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56,600원부터 매수를 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하락 압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56,000원에서 56,600원까지 매수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S1은 아직까지 추세가 유지가 되는 만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양봉이 형성이 되면서 58,800원에 7월 15일에 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부분이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추격 매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번 주에 살펴봤었던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군들 중에 관심 종목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네 종목 살펴보니까 젠백스 같은 경우 어제 살펴봤었죠.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6% 넘게 수익이 현재 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종목 저희가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죠. 예, 먼저 광전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전자는 최근에 나리지온이나 한국고대지를 합병하면서 통합 간정자 되면서 LED 관련 사업이 본격화될 거로 예상이 됐는데요. 자, 지지라인으로 말씀드린 6,000원을 장중에 깨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 현재 흐름상으로 보면 그동안 지지가 되던 5일선을 이탈하는 모습이죠. 일단 손절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지라인을 이탈할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매도 전략으로 대응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에이블 CNC죠. 에이블 CNC는 현재 흐름상으로 물론 5일선을 깨고 있는 모습이지만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가 되고 또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고 지지라인을 19,000원까지 드렸습니다. 뭐 급등주라기보다는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19,000원을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지지라인을 깨지 않는 흐름으로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빠졌지만 그대로 보유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로 드렸던 25,000원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로닉스인데요. 세로닉스도 아주 흐름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를 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었죠. 현재 6,000원에서 상당히 좀 멀리 도망간 상태인데요. 현재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이 가는 자리죠. 만약 신규 매수를 하신다면 5일선 부근인 6,300원 부근에선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8,000원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젠백스인데요. 자, 젠백스 좀 매수하신 분들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어제 오르는 데 이어서 오늘까지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항상 상한가로 달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고점이 임박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5일선을 지지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0,000원의 지지라인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다소 지지라인을 올려야 되겠죠. 뭐 11,000원 정도까지 지지라인을 보고 물론 역사적 고점이 현재 13,500원에 고점을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이 고점의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계에서 블록버스터 신약의 탄생을 한국 기업이 최초로 해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5일선 지지받으면서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목표가에 좀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중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유하신 분들만 13,500원까지 가져가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보유하시다가 마이너스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온다든가 하면 바로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백룡승천님과 함께 이번 주에 살펴봤었던 이 관심 종목들, 그중에서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저희에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015-8500-1110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십시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영업부의 권영문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좀 약간 불안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좀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주시는 게 좀 손실을 많이 입고 계시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네. 비중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함께 말씀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STX 엔진을 준비했습니다. 이분께서는 반대로 좀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19,751원이거든요. 7930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별도의 비중은 써주시지 않았는데 일단은 현재 가격을 한번 살펴보니까 25,650원. 오늘도 소폭의 오름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STX 엔진 뭐 비중까지 같이 남겨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현재 이 주가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이번 달 들면서 이제 저번 달이죠. 이제 6월 달 들면서 이제 그 살짝 박스권대를 상향 돌파하면서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거래량을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 증가를 동반하고 있다라는 점이 또한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여태까지 어떤 가격 조정, 그 다음에 기간 조정과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이 동반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온 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지금 매수하신 단가도 박스권 돌파와 함께 같이 매수를 하신 것 같아서 상당히 그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큰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봉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상당히 저가권이고요. 이제 시작된 그런 상승의 초입이 아닌가라고 네.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그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목표가를 한 3만원 정도까지 보셔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좀 눌렸다 갈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한 차례 그 눌림목 이후에 다시 3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봐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홀딩 하시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 비중을 써주시지는 않았는데 일단 비중을 좀 늘리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현 권역에서 더 늘리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격이 한 차례 눌림목이 나온다라면은 뭐 한 23,500원 선 정도까지 만약에 그 매수할 수 있는 찬스를 준다라면은 더 추가로 비중을 늘리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포스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포스코가 좀 오르고 있죠. 일단은 인도가 철광석 이 수출을 뭐 중단할 수 있다. 뭐 이런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인도에서 이런 관련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영향력으로 이 국내에서 이 철광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1.4% 오르고 있는데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가 52만 원입니다. 고점에서 매수를 좀 하셨고요. 70%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종목 현재 가격과의 괴리감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고생이 좀 심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 달이죠. 저번 달 이후에 고점 한번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월 달에 다시 또 고점을 만들어서, 차트 형태로는 이제 쌍고점을 만들고 이제 빠지는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날 지수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리는 모습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금 전고점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라면은, 고점은 일정한 상태에서 저점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쐐기형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쐐기형으로 어느 정도 모양이 다 패턴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위로 돌파되는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중국, 철광, 판가를 올린다,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전방 산업인 어떤 자동차, 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아직까지는 수요가 좋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나쁜 관점으로 보는 것,
좋은 관점으로 봐도 그렇게 무방하지 않겠느냐라고 봐지고요. 매수하신 단가가 뭐 그렇게 많이 높으신 가격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이 좀 많으시다는 거, 한 70% 정도로 좀 비중이 많으시다라는 것만 이제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은 이제 매수하신 가격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일단은 홀딩 하시면서 좀 지켜봐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매수 의견을 좀 여쭙는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115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삼성물산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삼성물산이 오늘 실적을 발표했었죠. 이 해외 수주가 크게 늘면서 실적이 크게 호조가 됐다. 이런 뉴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뉴스가 나왔어도.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해도 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삼성물산의 사업 구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건설 사업 부문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상사 부문이 있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셔야 될 텐데, 여태까지 이제 주가의 발목을 잡았었던 부분이, 주택 사업 부문, 특히나 이제 건설 쪽 부문에 이제 리스크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삼성그룹주 안에 있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요. 또한 건설 부문은 얼마 전에도 이제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그 구조조정하고 있는 중이지만은 이런 일단의 구조조정이 지나고 나면은 결국에는 우량 건설사, 특히나 이제 대형 건설사 위주로 해가지고, 시장에 남게 되고, 그러한 건설사가 향후에 어떤 주택시장이라든지 혹은 뭐 해외발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거진 독식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구조조정 이후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그러한 악재들은 반영이 이미 좀 된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조금 역발상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지금부터는 뭐 사실상 건설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지금 자리가 뭐 5월 이후에 5월달, 그다음에 6월달,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7월 지나면서 몇 번의 이제 저점 확인해주고 그다음에 상승 터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일 이제 음봉으로 좀 종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십자가 패턴을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량 실으면서 이제 전전일 고점까지 이렇게 벗겨내는 모습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뭐 분할로 매수하시기에는 얼마든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삼성물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비중이 좀 많으면서 손실폭도 있으신 그분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흥철강을 매수를 하셨고요.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 90%입니다. 이분께서는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그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죠. 예, 이 종목의 매수 가격을 본다라면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최근 들어서 상장을 한 종목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종목인데요.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이제 15,000원 정도면은 연속해서 상한가 갈 때 이제 중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처음에 이렇게 공모를 해서 상장하는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거품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닌데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급등세를 한번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5월 달에는 한번 최저가를 찍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공모한 주식, 그리고 새로 상장한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 특징 중에 하나가 또한 보유예수가 풀리게 되면은 그게 물량이 출회되면서 주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오늘 상당히 흐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옆으로 횡보했던 그런 이번 달 초부터 횡보를 했었던 그런 박스권을 뚫는 흐름이고, 그리고 거래량도 미약하게나마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수 가격 자체도 15,000원 정도로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비중도 제법 높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9,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일단 홀딩 하시면서 그간에
그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고 그리고 매수 가격도 굉장히 높으신데 어떤 그런 거를 많이 하기 위해서 좀 더 홀딩 하시면서 반등이 나오기를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13,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13,500원 이후에는 좀 비중을 지금 90%에서 계속적으로 좀 줄여 나가시면서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흥철강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종목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하이닉스입니다. 질문이 2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한 분께서는 문자를 좀 잘못 보내주신 것 같네요. 하이닉스 16,500원에 매수를 하셨다 그러는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신 걸로 봐서는 16,500원은 아닌 것 같고요. 26,5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비중 50%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께서는 28,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3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이닉스가 일단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뉴스가 오늘 많이 들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좀 불안하게 시장이 전개되고 있고 장중에 제가 확인했을 때도 6% 넘게 밀리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향후 전망 어떻습니까? 네. 반도체 어떤 가격이 피크를 찍었을 수가 있다. 이런 레포트도 나오고 했는데요. 오늘 그런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아침 시초가부터 갭 하락으로 시작을 했고, 또한 그 갭을 메꾸지 못하고 다시금 장중에 이렇게 밀리는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6월 중순쯤 고점 이후에 그 고점 또 이전에 벌써 한번 2번 정도 이렇게 찍었었던 고점이죠. 3번의 고점 이후에 결국에는 그 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했었는데요. 하락한 이후에도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부정적인 리포트와 함께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음으로써 하락 N자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레포트의 내용대로 반도체 가격이 지금 좋지를 못하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향후에 좀 탄력적인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러한 하락, 특히나 이제 거래량을 크게 동반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큰 거래를 동반하면서 하락한 다음에 이거를 되돌려 세우는 시세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향후 이 방향이 추세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다음 주 초반에 이러한 하락세를 되돌려 놓을 만한 큰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이 종목은 하락 쪽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걸 보시고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건설주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죠. 앞서서 제가 삼성물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두산건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건설 매수하신 가격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4,720원입니다. 비중 30% 보유하고 계신다고 656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도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는데 일단 매도 시점보다도 지금 손절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럴 정도로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는 큰 악재가 2가지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건설사라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두산그룹 악재인데요. 그룹의 이제 유동성 문제가 이제 불거질 때마다 이제 크게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건설업종 주택 경기 자체가 국내 주택 경기 자체가 워낙 안 좋은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조차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주가에 그게 반영이 되면서 지금 액면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손절 가격 이 만약에 이 가격 여기 얼마 전에 만들어졌었던 이 가격마저 깨진다라면은 일단은 한 단계 전저점 그러니까 3,945원 정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격이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지될지 여부가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번에 만들어졌었던 저점인 한 4,000원 초반대, 4,100원이 만약에 깨진다라면은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은 손절을 하시고 그다음에 현금 들고 꼭 이 종목 아니더라도 건설사라 하더라도 다른 종목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대형 우량 건설사 쪽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조금 손실이 있더라도 그 부분은 감내하는 게 좀 그 시점이 빠를수록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두산건설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하림 살펴보죠. 하림 좀 있으면 복날이 다가옵니다. 7월 19일이죠.
또 초복인데 많은 분들께서 닭을 좀 찾으실 것 같은데 네. 닭 요리 좋아하십니까? 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렇다면 할인 저희가 꼭 해드려야 되겠네요. 할인 매수하신 가격대가 3,700원입니다. 30%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가는 그렇게 좀 신통치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할인 오늘 3.2% 하락하고 있는데 더위를 먹었나요?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저번 달에 월드컵 특수 뭐 이렇게 영향으로 이제 주가 한번 크게 올라 주었었고요. 그 다음에 낙폭 과대에 따른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향후에 이제 초복부터 해서 중복, 말복까지 이어지는 뭐 그런 호재들이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가격적으로 그러한 초복이라든지 중복, 말복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전에 가격이 많이 올라버리게 된다라면은 그 또한 이제 그 시기를 통해서 매물이 출회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지고요. 일단은 오늘 5일선 깨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초복 근처에 가서 가격적으로 많이 조정을 받았거나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복 그리고 말복 근처쯤에 주가가 많이 오른 선침해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면은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짧게 매매하시는 게 지금은 바람직한 자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이슈가 또 복날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도 복날을 전후로 해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또 향후 추이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할인에 대한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 저희가 관심 종목 한번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죠. 이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는지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예. 오늘 GST라는 반도체 장비 업체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이제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할 때 발생이 되는 그런 유해 물질, 가스 스크러버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장비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LCD 공정 중에 발생하는 유해 가스를 그 정화 혹은 뭐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장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 주요 매출처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수혜가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올해 회사 측 그 예상으로는 매출 405억 원, 영업이익 61억 원, 순이익 52억 원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 나온 거, 그 다음에 곧 있을 2분기 실적을 통해서 과연 이러한 회사 측의 예상이 맞아 들어갈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 정도 실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은 지금 현재 한 250억 가량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퍼 기준으로 한다라면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칠러 장비라고 해서 이 회사가 만드는 이제 반도체 장비 중에 칠러 장비 수주 증가로 인해서 외형 성장이 모멘텀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2009년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출 비중이 칠러 장비가 10% 정도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배 정도 급증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근간에는 LG 이노텍이라는 그러한 신규 고객을 확보한 부분 때문에 이 또한 거진 확실시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 상황입니다. 차트 보시면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ST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5월 이후에 이제 한번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었고요.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이제 옆으로 횡보하면서 거래량을 굉장히 줄이는 그런 양호한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3,400원 지금 가격 정도에서 매수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로는 일단 단기적으로 한 4,000원 부근까지 전고점 부근이죠. 4,000원 정도까지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23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저점 부분이 만약에 깨진다라면은 일단은 이러한 상승의 탄력이 좀 둔화되는 것으로 보고 손절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GST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종목이죠. SM이요. 네. 소녀시대와 동방신기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아주 즐겁게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네. 많이 수익을 거둔 분께서는 한 25% 넘게 수익을 거두신 걸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데
목표가도 달성했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차트 보시면서 한번 짚어드리겠는데요. 저번 주 이날이었었죠. 이날 추천 이후에 한번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올랐었는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이제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이제 곧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그 실적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회사 지금 주가도 굉장히 싸다라고 판단되어질 거고요. 그리고 3D로 이제 뮤직비디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슈화 된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고점을 넘어서 훨씬 그 이상의 가격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주가 빠지면은 빠질 때마다 분할해서 더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목표 가격을 어느 수준까지 저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최소 한 2만 원 정도까지 달성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가격 기준으로 한다라면은 한 30% 추가 수익이 있는 셈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시고 추가적인 관심을 보이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 번 더 매수를 해보는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중장기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가격까지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일단은 목표가 전고점까지 왔으니까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수익 실현을 좀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에 대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조금증권의 권용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습니다. 금요일이죠. 오늘장 이 마무리가 좀 더 좋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7% 각각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내리면서 동시효과를 맞이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오늘장 소식과 함께 종합적인 소식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